비슷한 고민들 진짜 많으세요. 뭐 작은 손수건에 집착하는 그 혼인의 집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Q&A를 통해서도 지금 질문 막 올려주신 몇 분들 이야기 아마 좀 비슷한 사연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그리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조은숙 씨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뽀글이. 네. 아직도 가슴을 아직도 만져요. 가슴을 만져요. 7살인데 아직도 잘 때면 제 가슴을 만지고 옆에 없으면 찾아요. 제가 일을 해서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네네. 엄마에 대한 정이 그리워서 그런 걸까요? 이제 좀 그만 만졌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7살이 만지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을 것 같아. 안 남자냐 여자냐 에 따라 또. 근데 그죠? 그나마 학교는 안 가잖아요. 근데 학교 가는 애들 다 큰 애들도 엄마 가슴 만지고 남들 앞에서도 서슴치 않고 네, 그런 만지고 친구 있어요. 귓볼 만지고 머리 돌리고 막 이런 애들 진짜 있어요. 많아요. 네. 그것도 다 촉각 집착인데 아. 특히 가슴에 집착하는 애는 엄마 품에 앉아서 이렇게 폰하게 그냥 하나가 돼서 젖먹었던 그 시기 있죠. 그 시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너무 커요. 이런 친구들은 얼굴을 엄마랑 좀 마주보고, 왜냐면 너무 가까운 사람은 서로 마주보지 않고 보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랑 마주보고 눈을 좀 많이 맞추고 밝은 표정. 밝은 표정으로 웃어주고 해서 엄마가 분리되더라도 그 마음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 네. 이 증상이 좀 줄 수 있어요. 아이가 근데 그 얘기를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엄마랑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 엄마랑 눈으로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야. 이래도 엄마랑 같이 있는 말로 거야. 설명하기보다 아이하고 상호작용의 고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감각적인 거예요. 네네. 지금부터 엄마를 봐 막 이렇게 하기보다 즐겁게 자꾸 웃어주고.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애착은 그냥 웃어주는 얼굴 하나면 끝나요. 네. 이런 거 있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서울대는 꼭 들어가줬으면 좋겠어.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집착이 아니고 아이에게 웃어주는 얼굴 그냥 보여주는 거. 그럼 아이가 어떤 딱 상황이든. 가슴을 이게 딱 만졌어요.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만큼 만지고 있다면 엄마들이 그 당시 해결을 하려고 보지는 말라고 저는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만지고 있다면 나중에 이만큼 만지고 이만큼 만지면 성공이지. 네. 오늘 이걸 오늘 이 끝장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애를 좀 거부하게 되거나 화를 내거나. 네. 왜냐하면 엄마도 가슴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만지고 그리고 남들 그러면 보기도 민망해요. 엄마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특히 잠잘 때 애가 계속 그러면 다 큰 애가. 그럴 때 엄마가 그냥 탁 떼내려고 하기보다 네. 지금 내가 이 정도 참았으니까 이 정도 참고 이 정도 참고 조금씩. 그러면 애착이라는 거는 언제쯤 형성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성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곤 해요.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정적인 유대관계가 애착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생후 1년이 또 제일 중요하겠죠. 네네. 먹이고 입히고 눈 맞춰주고 막 웃으면 반응해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요새 엄마들이 좀 혹시 산후 우울증에 빠지거나 혹은 아이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막 3개월인데 민사고는 어떻게 가나요? 아이고. 막 인터넷에 물어보고 이러는 경우는 아이를 엄마가 집착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애착을 놓칠 수 그렇죠. 있게 되는 정서는 거죠. 놓치고 목적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엄마들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군요. 자, 저희 그래서 애착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애착이 중요하다 하니까 너무 생각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네, 놓치고 있는 맞아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착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는 자존감이 높다, 사교적이다,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들은 아이의 부족한 점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애착이 부족한가? 그리고 이쯤 되면 아이를 잘 돌봐주지 못했던 때를 애써 찾아내 모든 것이 엄마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자책하곤 하죠. 사실은 우리 탓도 아닌데 말이죠. 아이와의 안정된 애착은 엄마만이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카고 의대의 리즈 엘리엇 교수는 아이는 엄마 외에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 충분히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요구에 잘 반응해주고 믿음직한 사랑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말이죠.
또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는 서울 미취학 영유아 263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긴 아이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닌가요?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아, 진짜요? 우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많은 아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낮게 나온 것입니다. 오, 저건 진짜 예상인데요. 즉 엄마와 떨어져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시간이 길더라도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엄마가 항상 같이 있지 못해도 아이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의 문제가 모두 애착의 문제도 엄마 탓도 아닙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미안해하는 것보다 더 그래요. 중요한 건 아이의 진짜 마음을 잘 들여다봐주는 것입니다. 아유, 그냥 뭐 엄마 죄, 그냥 그 엄마 죄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엄마들 마음속에 딱 박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그 너무 애착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아,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하는 걸 알고 싶어서 나왔다. 네. 지금 그 얘기 네. 지금 하고 그러네요, 계시는 정말. 거죠. 네. 딱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애착이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몰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무시가 되냐면 애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동안 엄마가 애를 그래도 정성스럽게 키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쌓아질 때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애착의 적금. 그런 게 있으면 아이가 필요하면 꺼내 쓰겠죠. 그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거를 다 내가 혹시 잘못했기 때문에다 이렇게 보는 건 철저하게 누가 무시되는 거예요. 아이가 무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마, 나 그러지 마시고 아, 내 아이가 갖고 있는 네. 이 능력이 도대체 뭘까? 아이를 조금만 더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엄마가 재발이절이잖아요. 그럼 양육을 할 때 엄마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참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참는데 또 말을 안 들어 왁 해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이 또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육의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서로 참 득이 될 일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애착으로 보면 안 걸리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후 몇 개월 때 일하셨구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걸리죠.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아이가 까다로운 아이가 있거나 문제 행동이 있을 때 네. 뭐에 집착하거나 이럴 때 그게 전부 부모 잘못은 아니다. 그 말을 오늘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키워도 너무 사실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애착 형성도 힘들고 엄마들이 몇 배 고생하세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다 엄마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겠죠, 엄마들이. 그리고 맞아요. 죄책감이 자꾸 생기면 아이 볼 때도 또 자신감이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아이마다도 다 다른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이를 보면서 이게 진짜 애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그걸 좀 있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나요? 네. 일단 원인을 좀 먼저 좀 잘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엄마 양육 태도가 너무 나 중심으로 됐나, 아니면 아이를 좀 생각하면서 했느냐. 그러니까 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기보다는 내가 해주고 싶은 걸 엄마는 했느냐. 네.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사탕이 먹고 싶은데 엄마는 맨날 꿀만 줬느냐. 예를 들면 정말 아이가 원하는 걸 안 줬을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애착이 약간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아이를 좀 먼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랬는지 먼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의 변화가 혹시 너무 심했나? 이사를 너무 자주 가고 양육자가 너무 바뀌었고 이런 게 너무 심했나? 이게 그 사이에 뭐또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없는 것도 만져내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엄마도 불안이 되게 높고 너무 부부싸움이 너무 심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걸로 엄마가 아이한테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래도 이제 조금 혹시 그런 거 네네. 있나?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동생이 생기거나 위에 언니 공부 가르치는 이라고 아이한테 좀 방치가 됐나?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뭐 이런 거 특별히 이런 게 별로 없었고 또 엄마가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멀리 애를 보냈다가 나중에 애를 찾아왔나? 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이 분리개별화가 너무 또 제대로 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
많이 그러시는데 그럴 때 이제 만일 아이에게요 너무 지나치게 엄마한테 매달리고 이런 경우에 너무 매달리고 막 엄마한테 너무 이 요구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네. 사랑하냐고 자꾸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가서 막 안긴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엄마랑 분리개별할 때 헤어져갖고 만났을 때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착과 관련해서는 네. 엄마가 딱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어머. 본 척도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하고 화를 낸다든지 아니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한다든지 없는 사람 아예 딱 취급을 한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온다든지 이렇게 분리될 때도 너무 힘들고 만났을 때도 조금 부적절하다 이럴 때는 얘가 정말 좀 애착에 좀 어려움이 네네.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 나를 안 사랑해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할 때도 이런 것도 한번 애착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단 이때요. 집에서는 원래 되게 잘 지내는데 밖에 나가면 아이가 막 이렇게 좀 힘들어진다라든지 네네. 뭐 이렇게 또 아이가 평상시에 이렇게 조금 까다로웠다든지 이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행동들을 또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고 익숙해지면 다시 또 좀 편안해집니다. 괜찮아지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가지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참 어렵네요. 네, 그렇죠. 뭐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환경과 조건을 다 생각해 보시고 또 아이의 행동도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정리를 좀 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꼭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네, 네. 사연 좀 읽어주시겠어요? 쓰레기를 가져와요. 네, 7살 남자아이예요. 밖에 나갔다가 생긴 쓰레기를 꼭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밖에 버리면 쓰레기들이 불쌍하대요. 아이고. 같이 밖에 나갔다가 제가 쓰레기를 길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머님께서 너무 철저하게 도덕 교육을 시키신 게 아니었을까. 보통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엄마 탓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럼 뭘까요? 아이는 융통성이 없어요. 그게 뇌에서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는 거야. 한번 형성이 되면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저렇게 버릴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각이 하나 딱 꽂히면 그 감각에 네. 그냥 그 감각 통합을 잘 못하니까 새로운 감각을 새로 형성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자기가 눌러야 되고 맞아. 또 그런 애들 있죠. 이 길만 또 계속 가야 되고 이렇게 시각, 청각 이 모든 것에 자기만의 길이 형성돼서 통합이 안 되는 친구들은 네. 역시 신체 활동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뛰면 되네요. 역시 아이들한테 그게 뛰는 필요한 거 거죠. 중요하죠. 자, 시간 관계상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꼭 네, 여쭤봐야 네, 돼요. 네. 자, 네. 미나님께서 보낸 미나 질문입니다. 완전 우리 낸것 같아요. 핑크에 완전히 빠졌어요. 네. 6살 아이인데요. 핑크에 푹 빠져서 옷도 머리띠도 신발도 가방도 모두 핑크여야만 해요. 여자아이들 다 한 번씩 그런다고 하는데 그냥 둬도 되겠죠? 네. 네. 아니 근데 애들이 다 여자애들은 한 번씩 핑크 지나가지 않나요, 사실? 완전 지나가더라고요. 네. 저는요, 너무 이것만 해주면, 핑크방만 해주면 제가 네. 모든 걸 다 하겠대요. 그래서 정말 바비방 있잖아요. 네네네. 핑크방을 해줬어요. 요즘 안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서 막 셀카 찍어요. 예쁘게 아니 근데 나오니까. 조은숙 씨는 오늘 립스틱 색깔도 봐도 그렇고 핑크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좋아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네.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정말 아이들은 네, 왜 네. 이렇게 네, 갑작스레 네. 여성스러운 네. 거에 막 집착을 하게 될까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발현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또 남성성이 조금 더 발현되고 네.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절대로 파란색도 안 입죠. 핑크색만 입으려고 안 네.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냥 내버려 괜찮다. 두셔도 네. 되니까요. 근데 내가 조금 다양한 색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색깔의 옷을 좀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눈에 이렇게 좀 익을 수 있도록 네. 그런 방법도 하나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놀이가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아마. 어. 놀이인데 자동차만 갖고 논다. 그렇죠. 예를 공룡만 들면 갖고 놀고. 공룡만 갖고 논다. 인형만 갖고 논다. 놀이 방법이 바뀌지도 않는다. 네. 이제 이럴 때가 조금 걱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머님들이 극악 처방으로 뺏어 버리세요. 그거를 이걸 안 보이면 안 갖고 놀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얘가 만일에 자동차만 갖고 논다. 그럴 때는 이 자동차를 갖고 놀 때 이걸 뺏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엄마가 옆에서 같은 자동차로 네. 빵빵빵 우리 같이 가요. 아. 그다음에 여기 사람 있잖아요. 네. 나도 태워주세요. 이런 걸 놀이를 조금 확장을 확장이 시키시는 되면 거예요.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재밌잖아요. 그럼 놀이가 조금 더 커져갑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뺏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관점을 바꿔라.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또 괜히 또 어떤 어머님들 갑자기 자동차 갖고 놀고 있는데 막 공룡 등장해서 막 자동차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네. 방식대로 좀 네. 놀아주셔야죠. 네. 자, 저희가 아까 투표 진행했죠. 아이가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지 투표 결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를 보니까요. 아, 그냥 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많았고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도 뒤를 이어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몰래 감추거나 뭐 혼내고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은 거의 안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역시 라이브 토크 부모 보시는 어머님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시 아이한테 좀 설명을 잘 해주고 또 적당한 시점까지는 아이가 좀 즐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애착이 부족한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머님들이 역시 애착과 관련돼서는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우선 애착 때문에 그 덮어 때문에 제가 뭔가 항상 마음에 죄의식이 있었는데 내 탓은 아니구나. 아닙니다. 네, 라는 거 알았고,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애착하는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 주변 애기 엄마들한테 늘 말해요. 우리 20년 후에 만나자. 이 아이들이 지금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20년 후에 답이 나올 거야. 막 이래요.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큰 정보 네. 얻고 가고 다양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덮어의 빨강색, 덮어의 딸기 아니면 덮어의 느낌을 극복하는 어느 순간이 되면 다른 걸 또 이제 금방 또 사주셔야 될 때가 네. 곧 올지도 몰라요.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조은숙 씨 앞으로도 네. 많은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 저희가요, 설 명절이라서 하루 쉽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는데요. 2월 첫 주에는 육아에 지쳐 멀어지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랜만에 그 아이를 키우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 부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뭐 조은숙 씨 얘기 방송 나오기 전에 함께 나누면서 남편하고 그렇게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영화 볼 시간이 없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든 부부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멀어지는 당신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수 있는지 2월 첫 주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